안녕하십니까, 정원교입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SK 옛날의 선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최종현 회장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종건 선대회장의 창업, 최종건 선대회장 이분의 형님 이야기를 제가 쓴 책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해방과 6.25 전쟁의 와중에서 20세도 채 안 된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고 일으켜 오늘날 SK의 투석을 마련한 분이다. 아깝게도 1973년 50도 채 안 된 나이에 타계하였는데 내가 이 글을 쓰기 시작한 지 불과 며칠 안 된 지난 2000년 9월 이분의 장남인 최윤원 SK케미칼 부회장 최윤원 씨의 도움을 들었다. 부자가 모두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떴다. 내가 선경의 과장으로서 입사한 것이 1979년 3월이니까 나는 최종건 선대회장 본 일도 없고 이미 돌아간 지 5년이나 넘게 흘렸으니 들려오는 짤막한 신화 같은 이야기밖에는 전해지는 이야기가 없었다. 물론 자서전이나 회사 내 출판물에 소개된 글, 또 소설 형태의 실록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너무 근엄해서 인간적 면모와 경영 스타일을 읽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내가 들은 에피소드 한 개가 이분의 면모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 1960년대 초반 일본의 데이진인 것 같습니다. 아마 데이진. 일본의 T사와 합작으로 성경합섬을 세울 때의 일이다. 우리 국민소득이 300불에 불과하고 이제 막 혁명 작업을 끝내고 그 주역들이 선거를 통해 민간정부를 수립한 지 얼마 안 되던 때라 외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였다. 5.16 직후입니다. 당시 기술도 자본도 없던 한국으로서는 외자 유치가 절실했고 원사 제조 공장을 세우고 싶어 했던 선경으로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외국 파트너가 절대 필요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정치와 사회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나라의 경제래야 봄이면 보릿고개가 아직도 국민들 허리춤을 졸라매게 했던 시절이니 어느 누가 비싼 달러를 들고 와서 선뜻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이전해 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때였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검은 안경 낀 우락부락한 군인들이 민간복으로 갈아입고서 민간정부라고 깃발은 내걸었지만 언제 어느 때 공장, 시설 모두 놔두고 나가라 할지 모르는데 아무리 돈이 벌리는 앞길이 훤한 사업이라고 해도 투자 결정을 내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은 지금 우리 입장을 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조금 안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중국, 베트남, 멀리 아프리카까지 갈 것도 없이 인도, 스리랑카, 버마 같은 곳에 가서 투자 사업을 하는 경우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봐서도 이해가 갈 만하다. 자기네 나라에서 사업하려도 이것저것 생각도 못한 규제가 툭툭 튀어나오고 잘 안다고 생각했던 시장도 돌출 변수가 숨어 있어 사업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땅 설고 물 설고 낯설은 남의 나라에 가서 사업을 일으키고 돈 벌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이다. 아무리 가까운 이웃나라라고는 해도 군복 벗은 지 얼마 안 된 강성 민간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나라이니 일본인들이 보기에 한국이 얼마나 불안한 나라인가. 양국 간의 투자 보장 협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관계 정상화 약속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가라면 꼼짝없이 나가는 것이 별도리가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북에서 무장간첩이며 공비가 내려오고 있는 일촉즉발의 불안한 나라에 너희네 공장만은 죽어도 안 빼앗고 보호해 주겠다는 철석 같은 약속이 없이는 일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 철석 같은 약속을 누가 해주느냐? 사회가 안정되고 법이 지배하는 나라라면 당연히 어느 개인이 아니고 국가가 법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촉하겠지만 후진국일수록 정권을 잡고 있는 권력자가
개인적인 보호를 약속하지 않고서는 믿을 게 못 된다. 법이야 맘먹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입맛에 맞게 고치면 그날로 법의 보호가 없어지는 게 후진국의 상황이다. 법은 믿을 게 못 되고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게 후진국의 현실이다. 사태가 이러니 언제 바뀔지 모르는 장관 정도가 나서서 내가 보장할 테니 안심하고 투자해라 해서는 믿을 게 못 된다. 적어도 청와대로부터 직접 알았으니까 안심하고 투자해라. 어려운 건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메시지를 받지 않고서는 그런 보장이 없이는 막판 협상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음을 넌지시 내비치고는 일본에 버티고 앉아 도무지 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일본의 대의진이 이제 여기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청와대가 안심하고 해라 그런 보장이 없이는 안 오는 거죠. 버티고 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국의 국가 원수가 나서서 투자 유치를 위해 세일즈를 한다는 것은 그때만 해도 언감생심 있을 법한 일이 아니었다. 지금에야 국가 원수까지 나서서 자기 입으로 세일즈 외교다 뭐다 해가며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안 그렇게 하면 다음 선거에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날 만큼 국민들의 기대 방향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엄청난 권위주의가 국내에서 버티고 있던 시절이고 전 세계가 동서로 갈라져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이데올로기 싸움이 치열했던 냉전시대인데 대통령이 한가하게 소미공장 하나 유치하느라고 일본 사람 만나주고 뭘 약속하고 할 그럴 시대가 아니었다. 더구나 상대가 군대를 보내주고 있는 미국의 회사도 아니고 그 공장이 당장 없어서 안 될 기름을 생산해 주는 것도 아닌데 외국에 나가서 프로덕트를 추진해 보아도 알 수 있다. 하루 아무리 뒤를 강력히 밀어주는 후원자가 있더라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움직여지지 않는 게 권부, 그것도 최고 권부의 속성이다. 속이 타는 쪽은 이쪽이다. 일이 교착 상태에 빠져 지지부진하길 몇 개월 어느 날 최종건 회장이 일본 측에 긴급 연락을 보냈다. 아마 제일 높은 데서 무슨 말이 곧 있을 것 같다. 한 3, 4일 여정으로 빨리 한국에 와라. 당신들이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 준비는 하고 와라.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고위급 중역 몇 명이 황급히 건너왔다. 언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항상 대기 상태에 있을 수밖에.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술자리가 9시 반경까지 이어질 무렵 우아하게 한복을 차려입은 나이 지긋한 주인 마담이 예의 바르게 방으로 들어와서 양해를 구한 후 최 회장 귀에 대고 뭐라고 귓속말로 짧게 한마디 한 후 바쁘게 나간다. 그러더니 이 양반 잠깐 실례 좀 하겠다며 양치질을 한다. 머리 빗질을 한다. 바지도 데려올 수 없느냐 하며 부산을 떨더니 잠깐 다녀올 테니 계속 술들을 하고 있으리라는 말을 남기고 긴장해서 자리를 떴다. 약 2시간 후 잔뜩 흥분된 모습으로 나타난 이 양반, 건배를 외치며 방금 독대를 마쳤다는 암시를 하곤 아주 만족스러운 듯이 좌정을 압도했다. 그 후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을 것은 불문가지이다. 정말 독대를 성공해서 그 사업에 대한 지원과 보장을 약속받았는지는 본인들과 주변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일이지만 9일 본인이 옆방에서 한숨 자고 왔다는 말을 남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이렇게 대담하고 기발하기까지 한 아이디어로 위기를 타개하고 상대를 설득하고 해서 사업은 이루어지는가 보다. 이것이 비록 정도는 아니었을지라도 창업의 어려움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가감없이 옮겨보았다. 요즘같이 닷컴, 벤처 해가며 사업의 내용은 빈 껍데기인 채 포장만 잔뜩 해갔고 몇백억 몇천억을 투자를 속여 긁어 모으고는 몇 년 감옥 같아 오는 것으로 버젓이 땜질해버리는 철면피한 창업자들은 다시 한번 거울을 들여다볼 일이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일본 사람들이 이제 몇 년
밀고 땡기고 뭐 못하는 일본의 중역들을 불러서 이제 기생집에 술자리를 마련해놓고 중간에 청와대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한 2시간 3시간 있다 들어와서 내가 각하를 만나고 왔다 그런 암시를 줘가면서 뭐 간빠이죠. 간빠이. 드디어 내가 각하한테 보장을 받았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걸 뭐 확인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선경합섬 SKC입니까? 설립을 했습니다. 재벌로 올라서는 디딤돌이 된 회사입니다. 지금 돌아가신 최종현 회장의 형님, 2살 후의 형님이 일궈낸 회사 그룹 창업의 에피소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